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익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증시가 작년 4월부터 해서 계속해서 거침없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뭐 1, 2, 3, 4, 5로 해서 이제 거의 끝 막바지로 보이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계속 잘 가고 있긴 합니다. 사실 20볼린저 같은 경우도 보면 이렇게 모여 있기도 하고 벌어져 있는 상태에서 모이고 있어가지고 사실 좀 불안한 감은 있고요. 근데 이제 결국은 다시 우리가 매도를 해야 될 타이밍이 온다라고 하면은 이제 기준선을 하회하거나 각자의 전략이 다 있기는 하겠지만 뭔가 원칙이 있긴 해야 됩니다. 사야 될 때, 팔아야 될 때가 기준이 명확하면 사실 다시 사고 다시 팔 수 있는 거죠. 만약에 기준선으로 한다면 쭉 사서 가지고 있다가 기준선이 내려오는 요 지점에 팔았다가 기준선이 다시 올라가는 요 지점에 이제 재매수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될 거고, 이제 기준선과의 거리가 멀어지면 매도를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멀어질 때 매도하고 멀어질 때는 일부 매도를 하면서 비중 조절을 계속 해 가겠죠. 이렇게 가까워졌을 때 또 엄청 크게 비중을 실을 수 있는 겁니다. 이때 비중을 실고 쭉 올라가고, 이렇게 또 여기서도 또 올라갈 때 가까워지죠. 가까워질 때 비중을 실고 멀어지면서 계속 비중은 줄이고, 이런 전략을 사실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일단 제가 이렇게 사전 작업을 못 해가지고 추세들 먼저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고 차트만 오늘 보도록 하죠. 점수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지금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더리움만 쇼추세고 나머지는 그냥 중립 추세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봉 추세론 비트코인은 중립이고 이더리움도 이더리움 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플 같은 경우에는 중립인 그런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 일봉 보면은 밴드 상당히 모여 있는 상황이고요. 50 같은 경우에는 좀 넘어가 있는 상황.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조금 반등이 있었다가 좀 최근 이제 내려오면서 조금 내려오는 모습이긴 합니다. 특별히 이격도나 이런 거는 과열은 없긴 합니다. 좀 지금은 사실 급격한 하락 이후 약간 횡보를 하고 있는 단계긴 하니까요. 이제 단기 반등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특별히 비트코인하고 다르진 않은 모습이라 설명을 생략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XRP, 리플 같은 경우에도 특별히 다르지 않아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모습은 사실 없고요. 이제 원자재 쪽 보면은 금 계속해서 강한 롱 추세를 보이고 있고, WTI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다시 롱 추세로 조금 변환이 된 모습입니다. 슈 추세에서. 그래서 둘 다 여전히 롱 추세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제 골드 같은 경우 볼린저 밴드 이제 50 거리로 봤을 때는 꽤나 좀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벌어졌다가 다시 이제 모일 때가 사실 변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때 변곡이었었죠. 이때도 이제 변곡인데 횡보가 나오는 거를 나타내주는 변곡이었고요. 여기도 이제 횡보가 나타나는 변곡. 이제 여긴도 이제 횡보에서 살짝 하락을 시그널을 나타내는 변곡. 그러니까 꼭 변곡이라는 게 그냥 무조건 방향이 반대가 아니라 상승이 가속되는 변곡도 있고요. 그냥 이제 횡보를 할 수도 있고, 어찌됐든 방향이 바뀌진 않더라도 뭔가 움직임이 이제 곧 나타날 거야. 이제 이런 시그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상당히 최근에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아주 급등을 하면서 상당히 볼린저가 이제 좀 크게 벌어져 있기는 합니다. 결국은 나중에 크게 조정은 오겠지만 일단 지금 당장은 추세는 일단 롱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과열인 건 또 맞다. RS로 봤을 때. 그 정도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WTI 같은 경우에도 볼린저는 상당히 좀 모여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쭉쭉쭉쭉 다 크게 이슈는 없긴 합니다. 그래서 기타 지표 보면 국고채 금리는 다 좀 최근 많이 크게 반등을 하면서 다 좀 숏포지션, 채권 가격이니까요. 이제 다 조금 안 좋아지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롱이고, 엔비디아도 롱이고, 애플, 마이크로소프트는 좀 숏이다. 달러는 약간 애매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점수화 시켜보면은 이제 국고 3년 다시 이제 숏 추세고요. 국고 10년물 숏 추세. 그 다음에 이제
미국고 10년도 쇼추세, 그 다음에 이제 달러원 같은 경우에는 중립, 그 다음에 삼성전자 롱추세, 그 다음에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는 쇼추세, 마이크로소프트도 쇼추세, 그 다음에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중립,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국고 3년물 같은 경우에 좀 조정을 보였었다가 다시 재차 이제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인하 멘트가 이제 사라지면서 통방문에 금리가 좀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 뭐 최근 이제 다시 달러원 같은 경우에도 올라갔고, 아무래도 위안화 영향이 그 엔화 영향이 가장 크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환율은 뭐 솔직히 금리 올리기 전까지는 뭐 잡지는 못할 거라고 봅니다. 뭐 결국은 다 미시적인 정책이라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뭐 큰 흐름을 막을 수는 없다고 보고요. 뭐 조금 늦출 수는 있는 그 정도의 정책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내외 금리 차가 이렇게 내려가 있는 상태에서 어거지로 여기서 아무리 힘을 줘본들 중력의 힘 때문에 결국은 내려오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 힘이 결국 소진되는 지금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뭐 결국은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제 아무리 용을 써봐야 이게 시간의 문제긴 하다.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질싸움이지만 그냥 이제 언제까지 버티냐 뭐 이 정도의 문제일 거고, 버틸 여력도 사실 별로 없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달러원 같은 경우에도 뭐 좀 지금은 좀 추세가 지지부진하긴 합니다. 뭐 좀 최근에 반등을 한 이후에는 뭐 그렇게 사실 추세가 뭐 지지부진하게 그냥 좀 약간 횡보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연말에 잠깐 이제 내려왔지만 다시 반등한 이후에는 특별하게 막 크게 움직임이 크진 않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 뭐 상당히 많이 급등을 했고, 뭐 변동성 같은 경우 뭐 거의 극단으로 치닫아 있는 거죠. 이제 다 볼린저에 넘어가 있긴 합니다. 이격도도 뭐 상당히 벌어져 있고, 그래서 뭐 굳이 사실 이럴 땐 들어가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너무 벌어져 있죠, 기준선하고. 이럴 때는 그래서 타이밍이 아니고 오히려 좀 정리를 해야 될 때죠, 이럴 때는. 그러니까 붙어 있을 때가 매수를 해도 매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붙어 있을 때 매수를 하고 벌어져 있을 땐 파는 거예요. 이게 붙어 있을 때 사고 벌어져 있을 때 팔고,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더 가더라도 제가 뭘 꺼버렸네요. 뭐 나머지는 뭐 참고 삼아 이제 보여드려야 하는지 꺼버려가지고, 네. 그래서 뭐 일단 지수로 뭐 보죠. 어차피 차트는 뒤에 거 보면 되니까. 그래서 뭐 보면은 뭐 다 일단 지금 지수는 어찌됐든 뭐 단기적으로 빠질 때도 있긴 했지만 결국은 아직까지는 다 롱 추세입니다. 뭐 나스닥, S&P, 코스피, 코스닥 전부 다 롱 추세고요. 뭐 점수로 봐도 다 아직까지는 계속 롱 추세다. 이제 긴 시계열에서 증시는 계속 오르고 있다. 일단 뭐 국장도 오르고 있다. 이제 뭐 국내는 뭐 사실 지금 뭐 아무래도 원화가치 절하의 영향이 가장 크겠지만 뭐 뭐로 가나 일단 올라간 건 올라간 거죠. 그래서 오르고 있긴 합니다. 그게 요소가 뭐 좋은 요인이 됐든 나쁜 요인이 됐든 뭐 어찌됐든 결과값으로 오른 건 맞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일봉으로 봤을 때는 뭐 지금은 솔직히 나스닥은 지지부진합니다. 결국 한 방향성을 가기는 할 거고, 뭐 그건 이제 좀 이따 한번 차트를 보면서 보도록 하죠. 이제 좀 약간 쐐기 모양으로 가고 있기는 한데, 뭐 일단 아직은 뭐 근데 추세 자체는 뭐 롱인 건 맞고요. 이제 뭐 그 다음에 이제 S&P도 뭐 참고 삼아 보시면 뭐 추세가 없긴 합니다. 지금 당장은 추세가 없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살펴보면은 뭐 코스피도 특별하게 뭐 지금 당장은 뭐 여긴 좀 과열이 돼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생각보다 그냥 누가 봐도 1, 2, 3, 4, 5는 뭐 딱 명확하게 보이죠. 이건 그냥 대충만 봐도 보이긴 하죠. 1, 2, 3, 4, 5는 명확하게 좀 리스크 관리는 이제 해야 될 때긴 합니다. 이제 아무리 이때까지가 결과가 좋았다 해도 사실 수급을 제가 오늘 가져오진 않았지만 외국인은 팔고 있죠, 지금. 그래서 좀 나가야 될 때기는 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코스닥 오늘 이제 많이 급등을 했습니다만 여기도 이제 다 넘어가 있는 상황이다, 뭐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코스피보다는 많이 못 오르긴 했습니다만 일봉으로 봐도 변동성이 상당히 커져 있죠. 이제 커져 있을 때 결국 조정이 다 왔습니다. 이제
지금 이제 피해야 될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뭐 좀 더 갈 수는 있겠죠. 근데 굳이 그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내가 하락의 리스크를 가져야 될까에 대해서는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후행 쪽으로면 그냥 기준선 깨지면 팔겠다. 근데 기준선이 너무 멀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럴 때는 멀었을 때는 조금 비중을 줄이는 게 맞는 거죠. 이제 혹시 더 갈 수도 있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좀 줄이고 나서 이제 보유를 해도 보유를 하는 게 맞겠다. 이제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RSI도 뭐 역대급으로 지금 과매수 영역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뭐 코스닥도 특별히 다르진 않습니다. 그냥 이제 코스피보다 과열이 정도가 조금 덜할 뿐이다라는 거지. 뭐 그 특별히 다르진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쭉 다 넘어가서 차트를 보면은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여기서 이 마지막이 뭐 어떻게 갈지 뭐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한번 더 갔다가 갈지 뭐냐 한번 이렇게 더 갔다가 갈지는 뭐 모릅니다 아무도. 근데 어찌됐든 너무나 명확한 이제 이번에는 이제 1, 2, 3, 4, 5가 나와서 이제 이게 마지막이 뭐 여기까지 갈지 그냥 22일이 뭐 고점이었을지는 뭐 아무도 모릅니다만 뭐 매우 사실 좀 불안한 영역까지는 와 있습니다. 이제 어찌됐든 상징적인 5천도 그저께 해서 어제 이제 돌파를 했고 오늘도 종가로 넘지는 않았죠? 종가로 오늘 넘었었나요? 종가를 못 넘었네요. 오늘 4,990이니까 결국 종가로는 한 번도 못 넘었지만 장중에는 계속 넘었단 말이죠. 그래서 어찌됐든 상징적인 걸 찍었고 긴 골이 나오면서 이제 도지가 나오니까 뭐 굳이 기준선 라인도 먼 상황에서 뭐 굳이 큰 비중을 들고 갈 필요는 없다. 이때랑 비슷한 거죠. 이렇게 됐을 때 굳이 많이 들고 갈 필요는 없는 거죠. 팔고 어차피 다시 기준선 따라 붙었을 때 매수를 하더라도 내가 롱뷰를 가지고 있다 해도 보는 게 맞는 거죠. 파동 개수로 보나 뭐 기준선 거리로 보나 뭐 지금 뭐 공격적으로 할 자리는 전혀 아니다라고는 보여집니다. 뭐 구주봉으로 보든 3주봉으로 보든 주봉으로 보든 뭐 이거를 내가 뭐 쭉쭉쭉쭉 계속 이렇게 갈 거다라고 보는 거는 뭐 사실 이미 파동 개수가 5개가 나온 상황에서 뭐 그건 이제 탐욕이 아닌가라고 뭐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코스닥도 뭐 특별히 다르진 않지만 이제 뭐 코스피보단 약했던 건 맞죠. 이제 그래서 뭐 과열 정도가 덜한 건 맞고 네오 같은 경우에 이제 기준선이 그렇게 아주 멀진 않죠. 아주 멀진 않다 보니까 그냥 기준선 뚫리면 팔자. 그리고 다시 재차 돌파되면 다시 사자. 뭐 예를 들어서 그게 맞는 거죠. 이제 그런 전략을 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 S&P 같은 경우에는 뭐 상당히 지금 미장 같은 경우에는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나긴 횡보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게 그래서 이게 모습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데 뭐 어찌됐든 위로 돌파가 되면 뭐 더 갈 수 있으니까 이제 그때 따라가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어찌됐든 약간 좀 쐐기 모양이 나오고 있긴 해요. 그래서 쐐기 모양이 나오는데 여기서 한번 또 밑으로 뚫린 모습이기 때문에 여기 정고가 돌파되기 전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제 뭐 나스닥도 뭐 특별히 다르진 않습니다. 이제 여기 더 안 좋죠 모습이 더 밑으로. 그리고 이제 패턴이 무조건 뭐 항상 맞는 건 아닙니다만 이 패턴을 보면 항상 이제 다 맞는 건 아니지만 1, 2, 3, 4, 5가 이제 마지막 이렇게 꽂히거든요. 만약에 이게 이렇게 왔으면 1, 2, 3, 4, 5로 이렇게 돌파가 되는 건데 시작이 내려가면 이제 끝 방향도 내려가는 방향이 일반적인 이제 패턴이긴 하거든요. 뭐 근데 아니려면 여기 다시 재돌파하면은 뭐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여기가 그래서 여기가 이제 돌파되냐 마냐가 이제 키인 거죠. 다시 이제 여기가 돌파가 되냐 사실 제일 키 포인트는 여기죠. 여기랑 여기랑 어디가 먼저 돌파가 되냐에 따라서 내가 이제 진입을 어디로 하겠냐의 문제인 거죠. 그럼 역으로 이제 손절 라인은 여기서 진입했다고 하면은 이제 손절 라인은 여기가 될 거고 내가 롱으로 진입했다라고 하면 손절 라인은 여기가 될 거고 내가 여기서 쭉 돌파했다 하면 손절 라인 여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요만큼 손절 라인을 가지고 나는 이제 플레이를 할 수 있게 되는 거겠죠. 이제 그다음 뭐 다우도 뭐 특별히 모습이 다르진 않고요. 뭐 이제 계속 고점 근처에서 횡보는 하고 있습니다.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뭐 모습이 좋다고 말하기도 애매하고 안 좋다고 말하기도 애매하죠. 이제 지금 약간 횡보하는 구간이죠. 사실 여기 구간은 뭐 상승이라고 말하기도 애매하고 하락이라고 말하기도 애매하고 뭐 결국은 그냥 조정 기간입니다. 이제 이 조정 이후에 반등이냐 하락이냐
보고 들어가자.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굳이 애매할 때는 하지 말자. 이제 그다음 이제 V 코스피 같은 경우 변동성은 좀 줄어들곤 있다. 이제 빅스도 변동성은 줄어들고 있다. 이제 그린란드 이슈가 어찌됐든 뭐 조금 트럼프가 한 발 뒤로 냈기 때문에 좀 줄어들고 있고,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어찌됐든 고점 갱신은 했다. 근데 좀 긴 장대 양봉이 나오긴 했다. 이제 근데 뭐 어찌됐든 뭐 이때도 장대 양봉 나왔지만 뭐 다시 되돌리듯이 뭐 캔들이 100% 모든 걸 말하진 않습니다. 이제 여기도 똑같잖아요. 장대 양봉 나왔지만 음봉 나왔지만 다시 되돌릴 수 있듯이 뭐 여기선 캔들이 맞았죠. 이제 긴 밑꼬리가 나오면서 반등을 이끌었지만 뭐 캔들도 절대적이진 않다. 근데 어찌됐든 조심할 필요는 있는 캔들 모양이다. 뭐 그냥 딱 그 정도죠. 100%는 아닙니다만. 그 다음에 이제 니케이 같은 경우 살펴보면 인터넷이 조금 살짝 끊기고 있긴 합니다만, 잠시만요. 아이고, 인터넷이 조금 문제가 됐다가 다시 또 들어오긴 했네요. 이제 뭐 니케이 같은 경우에도 이거 뭐 다시 돌파될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돌파가 안 될 수도 있고, 이제 근데 어찌 됐든 뭐 각자만의 기준을 정해서 뭐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기준선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ATR 정도라고 생각합니다만, 뭐 거기 뚫리면 바로 팔고 안 뚫리면 일단 들고 가자, 뭐 이런 모습인 거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재차 매수를 했을 겁니다. 이제 일본을 제가 가진 않지만 그러고 나서 이제 갈 수 있겠죠. 이제 근데 이제 뭐 약간 그런 거죠. 이제 20볼린저 위로 넘어갔다가 다시 들어오면 파는 게 맞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라면 일단 익절을 했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 재차 재돌파되면 다시 사지, 여기서 굳이 안 팔 이유는 없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유로도 뭐 조정을 보여서 사실 뭐 더 갈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애매한 모습이죠. 오히려 유로는 좀 애매하네요. 유로는 사실 좀 올라갈 수도 있긴 한 것 같은데, 왜냐면 이게 두 개밖에 안 나와가지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이면 올라갈 확률도 유로는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막 딱 뭐다라고 말하긴 애매하고, 그냥 어딘가 하나 돌파되면 따라가자가 더 맞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위든 위치든 돌파가 되면 따라가자. 여긴 여기, 여긴 여기, 이제 이런 거죠. 이게 주추세가 막 하려면 뭐 사실 1억이가 깨져야 되는데, 일단 여기서 요렇게라도 빠지는 걸 보려면 일단 여기가 뚫리면 한 요 정도는 기대할 수 있겠다, 요 정도인 거죠. 근데 이제 확실한 하락을 기대하려면 여기는 깨져야 되겠다, 뭐 이런 거죠. 다시 상승을 하려면 여기가 확실히 돌파가 돼야 되겠다, 뭐 이런 거죠. 이제 그러니까 왜냐면은 매물대가 결국 여기가 이제 돌파를 잘 못하고 있는 게, 여기가 물린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다 매물대가 있잖아요. 이 매물대가 돌파가 돼야 진짜 상승인 거죠. 이제 여기도 보면 여기가 다 매물대죠. 매물대가 돌파가 돼야 상승인 거죠. 굳이 박스권에서 무리할 필요 없는 거죠. 이제 내가 데이 트레이더가 아닌 이상 스윙 트레이더라면 여기서 굳이 매매는 하지 않는 겁니다. 한쪽이 돌파가 되면 그때 가는 거죠. 이제 그건 뭐 자기의 전략에 따라 다릅니다. 나는 뭐 요 안에 있는 캔들들을 다 먹는 데이 트레이더다 라고 하면은 안에 거 잘 먹으면 되는 거고, 나는 긴 시기 계열의 일봉의 한 추세를 먹는 뭐 이런 거죠. 여기서부터 일봉의 한 추세를 쭉 이렇게 먹는 스윙 트레이더다 라고 하면은 굳이 이럴 땐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죠. 이제 아니면 들어갔다가도 요 매물대에서는 파는 거죠. 근처에 온다 하면 계속 파는 겁니다. 왔다 근데 파는 건데, 요즘 3, 4번이 찍혔단 말이죠. 하나 둘 셋, 여기도 하나 둘 셋. 그럼 이제 결국 다음에 한번 어디 터치하는 데가 웬만하면 깨질 겁니다. 네 번째는 보통 깨지기 때문에. 뭐 상해 종합 같은 경우도 뭐 마찬가지죠. 살 때 사더라도 여기서 이미 한번 볼린저 터치하고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서 매도를 했을 겁니다. 매도를 하고 재차 돌파가 되면 다시 사고, 아니면 여기가 이제 한 요 정도가 뚫리면 이제 그건 숏을 쳐야 되고,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뭐 일단 131 쪽에서 130일 기준선에서 지지가 되고 있기는 합니다. 이제 그래서 계속 될지 안 될지 이것도 뭐 확인하고 가는 게 맞겠고요. 달러 원 같은 경우도 50일에서 지지가 돼서 일단 여기도 지지가 되냐 마냐. 뭐
아주 단기적으로는 뭐 국민연금 저렇게 뭐 때려 박으면 뭐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어찌됐든 추세 하락은 아닐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환율은 뭐 어느 경제학 책을 보나 뭐 어느 대학교를 나왔었나 네 이자율 차이밖에 없습니다. 이제 네, 결국 환율은 그냥 어떤 걸 봐도 이자율 차이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 한은 총재님이 제가 어떤 걸 공부하셔서 이게 수급 때문이라 하는지 모르겠지만 수급은 결과인 거고요. 결국 그 수비 나타나는 거는 결국 내외 금리 차밖에 없습니다. 네. 어느 경제 학파도 다 환율은 그냥 내외 금리 차밖에 보지 않는다. 사실상. 네. 그러니까 뭐 다른 뭐 요인들로 설명하는 게 있는데 어차피 그게 다 내외 금리 차로 인해서 파생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근본적인 원인은 결국 다 내외 금리. 왜냐면 결국 그 나라 화폐의 가치잖아요. 근데 돈이 가치가 금리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둘이는 같이 갈 수밖에 없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근데 이제 뭐 약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내외 금리 차가 줄어들었는데 왜 환율은 더 지금 오를까? 똑같은 거죠. 여러분들이 운동을 처음 10분 했을 때 괜찮았다고 운동을 10시간 해도 괜찮지 않잖아요. 그쵸? 지금 뭐 하는에서 얘기하는 게 딱 그거죠. 운동 10분 할 때는 내가 더 힘들게 운동했어도 잘만 했는데 왜 지금은 운동을 더 살살 하는데 10시간 운동했는데도 왜 힘들지? 이렇게 말하는 게 사실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 내외 금리 차이가 오랜 시간 거의 3년을 지속되니까 차이가 좁혀졌어도 사실 근본적으로 이제 달러들이 계속 유출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게 뭐 하는 총재는 분은 뭐 유출이 되는 게 아니라 뭐 많은데 아무도 그냥 바꾸려고만 안 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하는데 뭐 그게 사실상 어느 누구도 원화를 갖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말이랑 똑같은 말인 거죠. 내외 금리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누가 원화를 가지고 싶겠습니까? 환전을 해주는 건 외국인인데 결국은 네. 뭐 그런 상황이고 위안화는 뭐 계속해서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 뭐 WTI는 좀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금 같은 경우도 뭐 계속해서 일단 상승을 하고 있고 근데 뭐 살짝 좀 위태로워 보이는 모습도 있는데 다른 모습으로 봤을 때는 근데 뭐 일단 주추세는 롱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뭐 아직까지 그냥 기준선하고 거리가 멀어져서 살짝 뭐 이렇게 많이 멀어졌을 때 그러니까 좀 비중 조절을 할 필요가 있을 뿐이지 뭐 아직 뭐 숏을 치거나 그럴 단계는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국고 같은 경우 여기도 고점 돌파하면서 쭉 올라갔고요. 근데 일단 뭐 여기가 1, 2, 3, 4, 5일 가능성이 제로는 아닙니다. 그래서 좀 빠질 가능성은 있다. 라고 볼 수 있겠고 미국 90년도 어찌됐든 뭐 1, 2, 3, 4, 5로 나왔으면 또 빠질 가능성도 없진 않지만 어찌됐든 주추세는 올라갈 확률이 지금 높긴 합니다. 뭐 9, 3년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되돌림은 언제든 있을 수 있겠지만 쉽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뭐 삼성전자 살펴보면 삼성전자도 뭐 200볼린저도 진작 넘어 있는 상태에서 뭐 계속 음봉이 나오죠. 이게 꼬리가 있는 음봉이 나오죠. 이게 그래서 뭐 좋아 보이는 건 아닙니다만 물론 뭐 여기서 긴 꼬리가 나오면서도 돌파가 됐기 때문에 뭐 캔들을 100% 신뢰할 수는 없긴 합니다만 뭐 여기 200볼린저가 이제 뚫리면 뭐 그때는 저는 뭐 미련 없이 매도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뭐 아니면 뭐 200볼린저 밑으로 뚫린다 하면 뭐 50% 팔고 아니면 한 25% 팔고 뭐 전환선 뚫린다 뭐 그럼 한 50% 팔고 뭐 나머지 25%는 뭐 기준선 뚫리면 판다 뭐 이런 식으로 하든 뭐가 됐든 뭐 나만의 이제 정리 규칙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들어갈 때 규칙이 있어야 되고 익절 규칙이 있어야 되고 손절 규칙이 있어야 돈을 벌게 되겠죠. 이제 애플은 계속 추세는 뭐 하방이긴 하고 어찌됐든 뭐 과매도 영역이기 때문에 언제든 반등은 할 수 있겠다. 이제 근데 이제 기술적 반등이지 않을까? 일단 뭐 그렇게 볼 수는 있겠고 마이크로소프트도 계속 하락 추세입니다. 지금 추세는 엔비디아도 일단 추세는 지금 하락이다. 네, 일단 다시 그래도 구름대 안으로 들어왔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코인 아까 뭐 봤던 것 같고요. 뭐 다. 그래서 뭐 결과론적으로 뭐 잘 가고 있는 건 맞습니다. 뭐 문제 없이 잘 가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어찌됐든 파동 개수로 보나 뭐 기준선 이격도로 보나 뭐 조금 안전하게 비중 조절을 할 필요는 있다. 다시 이제 모였다가 몇 대처럼 이런 거죠. 모였다가 어디론가 방향을 정하면 이제 그때 다시 좀 비중 배팅을 좀 크게 해서 들어가자. 이제 뭐 그게 저는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네, 좋아요와 구독 좀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